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서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출발한다며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고 윤 대통령과 함께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너무 소모적인 행사다, 군인들 힘들게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오늘 국군의 날 행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0월 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중도해지 없이 내연금 그대로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금요일부터 상주시에서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잠시 후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윤재웅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고요. 2부에서는 최연의 시사 따라잡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오디오 드라마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10월 4일 금요일부터죠. 상주시에서는 제2회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모자를 주제로 한 아주 특별한 축제죠.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윤재웅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재웅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꿈과 환상의 축제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 윤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열리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네. 어떤 축제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자를 주제로 한 축제입니다. 모자가 가진 기능성과 상징성 그리고 장식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사용하고 있는 모자를 이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 10월 4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요일부터 네. 금, 토, 일 이렇게 열리나요? 네, 4일간. 그렇습니다. 예. 자, 일요일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가 이제 1회였는데 저도 네. 지난해 이제 구경 아주 재밌게 잘하고 왔거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작년 네.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처음으로 모자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는데요. 네. 약 3일간 한 10만 명 정도의 방문객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지난해 행사는 축제 소재로서는 좀 생소한 모자를 축제와 접목하고 또 전시, 판매, 체험, 공연 등 축제의 공통적인 요소에 모자를 이용한 새로운 놀이 문화를 더함으로써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지구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평가받는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난해 이제 3일 동안 약 10만 명의 방문객이 네. 찾아주셨군요. 올해는 혹시 목표로 한 방문객 수 있습니까? 올해 지금 태풍이 좀 변수이긴 한데요. 저희가 15만에서 약 20만을 목표로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예. 태풍이 곱게 잘 지나가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만 남부 쪽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대만을 좀 지나면서 완전히 소멸되기를 좀 기대를 좀 하겠고. 고맙습니다. 자, 예, 올해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어떻게 펼쳐질지 참 궁금한데요. 우선 행사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축제는 3일이죠. 전야제 격인 퍼레이드와 도심 파티를 시작으로 해서 4일부터 6일까지 상주시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그리고 놀이는 물론이고 넉넉한 인심
그리고 모자라는 너무나 친근하지만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아주 신선한 축제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축제 주제가 상주 모자 3개를 휘감다인데요. 이건 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상주 모자 3개를 휘감다. 상주시가 모자로 3개를 휘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축제의 주제는 모자이고요. 우리가 또 나가야 할 목표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어우러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우러짐은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것을 먼저 알리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참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요. 네. 갓을 만드는 그 인간 문화재 분들 선생님들을 갓일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갓일장. 예. 네네. 갓 일을 하시는 장인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 네, 국내 갓일장 5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 코너와 그리고 또 단원 김홍도 화백의 풍속화에 나오는 그런 모자들을 아주 특별 전시관을 꾸려서 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세계의 전통 모자들을 전시하는 세계관을 비롯해서 총 5개의 테마 전시관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모자를 선보일 그런 계획입니다. 상주시가 모자로 세계를 시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가보니까 그 전시관에 있는 그 3개의 그런 모자들 구경했던 것도 아주 기억이 많이 남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그쪽에 왜 전통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마당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뭐 굴렁쇠 굴리기, 뭐 제기차기, 뭐 곤장 체험 이렇게 했던 거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 나는데 자 네. 올해 축제에는 어떤 행사 또 프로그램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표 프로그램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축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자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축제장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모두 풍족해야 하겠지만은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특별한 프로그램이 바로 모돌이 게임입니다. 모돌이 게임? 네네. 모자를 돌리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예. 모돌이 게임입니다. 예. 지난해 축제 이후에 저희 축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들이 모자 돌리기 게임을 하고 이 영상을 SNS에 올려서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아주 메가 히트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모더리 게임은 특허 출원도 했고요. 그리고 상표 등록도 마쳐서 내년에는 최대 인원이 도전하는 기네스에도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제 대표 프로그램 첫 손에 꼽으신 게 이제 모돌이 게임이라는 건데 모자 돌리기 게임인데 그래서 지금 이 라디오에서 음성을 통해서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모자를 뭐 어떻게 돌린다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세워서 이렇게 돌린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이 25명이 원을 그리고 있고요. 예. 네, 모자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모자를 똑같이 쓴 25명이. 예. 그 중에서 한 명의 모자만 색깔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작하면은 모자를 순서대로 옆으로 옮기는 거죠. 똑같이. 모자를 옮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옆 사람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똑같이 25명이 각자 자기 모자를 쓰고 있는데 자기 모자를 옆 사람에게 돌리는. 네. 그러면서 그 색깔 다른 모자가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오면은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한 바퀴 돌면 그러니까 25명 거치면 이제 빨리 승리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이제 기네스북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최대 인원이라면 뭐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모돌이 게임이 인원이 많아지면은 한 바퀴를 돌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300의 고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흰 것 3가지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죠. 300이라는 이야기를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300을 차용해서 300명이 도전하는 기네스를 하고 그리고 그 300명을 10팀을 동시에 해서 3,000명이 도전하는 기네스를 이렇게 도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내년 계획이신 거고. 네네. 이제 모돌이 게임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고 또 어떤 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그 자랑을 할 것 같으면은 네. 이것 하나는 상주 축제에 가면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어떤 킬러 콘텐츠를 위해 가지고 주제 공연에 그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는 상주시의 전래동화 공가리를 주제로 한 플라잉 와이어 액션을 선보여서 많은 갈채를 받았는데요. 예. 금년에도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300의 고장으로 옛날부터 불렸기 때문에 예. 여기 300이라는 단어를 차용을 해서 지역 어린이, 청소년, 시민 등 약 300명이 합창을 기반으로 한 뮤직 판타지 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기본적인 기획 의도로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은 상주 시민이 만들고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즐기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300명이 함께하는 그 합창, 그러니까 뮤직 예, 합창을 기반으로 한 뮤직 판타지 쇼를 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양한 경연과 공연 또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에 가면은 또 이 경연과 공연 체험 빠질 수가 없는데요. 예. 저희 이 모자라는 주제는 참으로 많은 그 상상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도 어울리고 또 돋보이게 되는데요. 예. 지난해에도 많은 지원자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모자 댄스 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경연 대회와 전야제부터 폐막식까지 4일간 매일 밤 펼쳐지는 4세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정상의 그 아티스트들이 함께 환상의 무대를 그렇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축제 중앙 무대 굉장히 북적북적 되겠습니다. 지금 상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저 인기 가수들 공연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저녁에 4세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예. 특색 있는 매일 밤 컨셉을 잡아가지고, 국내 최정상의 인기를 이렇게 누리고 계시는 우리 가수분들을 좀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4일 동안. 그러니까 네네. 목요일 저녁이 이제 전야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3일 저녁부터 3, 네. 4, 5, 6 계속해서 4세 콘서트를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축제하면 또 다양한 먹을거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작년에 참 많이 먹고 왔던 그런 아유, 기억이 고맙습니다. 나는데. 네네. 자, 올해는 어떤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축제는 100가지의 맛, 또 100점 인심이라는 목표로 상주의 인심과 맛을 나누는 인심 막거리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인심 막거리는 저희 위원회에서 엄선한 우리 지역의 100개의 맛집들이 총출동을 해서 100가지의 향토 음식과 축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또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럼요. 네네.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주시의 넉넉한 인심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0가지의 향토 음식과 축제 음식을 즐기실 네.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부턴가요? 그 왜 축제장에 가면 이제 바가지 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많이들 없어진 것 같아요. 축제장마다 이게 하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문제가 되니까요. 예, 안동에서도 지금 저 국제 탈춤 축제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뭐 아주 다 이제 저렴한 가격의 음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상주 모자 축제도 마찬가지군요. 시중가보다 더 저렴하게. 훨씬 저렴하게 술과 음료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시중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보편적인 이런 문화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분 좋으라고 축제장 가는데 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네. 기분 상해서 오는 경우가 예전에 참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네,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총 상금 500만 원이 걸린 올해 모자 주인공도 찾는다는 소식인데요. 네네. 이건 어떤 행사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 세계 모자 페스티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모자는 축제장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한 모자를 착용하신 분들에게 착용하신 분들을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축제장에 예쁜 모자나 또 큰 모자 이런 특별한 모자들을 쓰신 분들이 이 축제장 중앙에 마련된 전용 포토존에서 촬영을 하게 되고 축제 마지막 날 관객들이 참여하는 공개 심사를 통해서 올해의 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최고 그 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1등이 300만 원이니까요. 예. 네,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쁜 모자 쓰고 오시면은 저희 전용 포토존에 이렇게 그렇죠. 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시면은 저희가 촬영하고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기 집에 있는 뭐 예쁜 모자나 아니면 모자를 특별히 또 만들어 와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큰 모자도 좋고 색깔이 독특한 모자도 좋고.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모자로 특별한 모자의 탄생이 어렵고요. 또 뭐 사연이 있는 모자라든지 또 내가 또 직접 잘 꾸며서 만들면은 더 가능성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장에 오시면 전용 포토존에서 이제 촬영하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심사를 하게 돼서 이제 네, 우리 그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터치 버튼을 줘가지고 200명이 동시에 이렇게 숫자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공개 심사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아주 있습니다. 공정하게 300만 원의 주인공 누구나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네. 지금까지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윤재웅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 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자살 캡슐이 사용돼 조력 자살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난 2022년에 이어서 올해 국회에서 일명 조력 존엄사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는데요. 자,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안락사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스위스의 안락사 캡슐. 최근에 실제로 사용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스위스 북부 샤우프하우센주 경찰이 지난 24일 날 성명을 내서 최근 60대 중반의 미국인 여성이 사르코라는 이름의 자살 캡슐을 이용해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예. 예, 관련해서 자살을 조장하고 방조한 혐의로 관련자들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사르코가 수면 캡슐처럼 생긴 자살 도구입니다. 사람이 캡슐. 들어간 뒤에 예. 뚜껑을 닫으면 당신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등을 묻고 이 자동 음성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몇 분 후에 사람이 잠에 빠지고 숨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이 캡슐은 필립 니추케라는 의사가 고안한 도구인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이 됐고 그런데 충격적인 게 비용이 겨우 우리 돈으로 28,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28,000원 사용하는데. 예. 아, 그래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렇죠. 일단 28,000원 내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스위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 자살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이 돕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외부의 직접적인 조력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별 문제 없고 자살을 돕는 동기가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 때문이 아닌 한 처벌되지 않는데요. 네. 이미 네덜란드 등에서는 2002년부터 의료진 직접 환자를 사망하게 이르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는데 스위스는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스위스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을 포함해서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대요, 또. 그리고 스위스에 이런 조력 자살을 돕는 단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조력 자살. 얼마 전에 이제 스위스에서 행해졌는데 정말 자살 캡슐 그래서 무슨 알약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자살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 몸이 들어가서 이제 질소로 이제 질식시키는 그런 거군요. 자, 그런데 이 스위스 내에서조차 합법적인 조력 자살과 또 불법적인 자살 조장 및 방조 사이의 구분이 사실 모호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논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조력 자살이 뭐고 불법적인 자살 방조 조장은 뭐냐? 진짜 생각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스위스 의원들도 이거 가지고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입법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단체들은 이거 실제로 지지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불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스위스 단체 중에 조력 자살을 돕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단체의 수장이 이번 사르코 캡슐에 의한 임종을 지켜봤대요. 예. 그러면서 평화롭고 빠르고 위험 있는 죽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스위스 당국은 이 사르코 캡슐이 스위스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벌어진 이 사건 하여튼 처벌하겠다라고 그 가능성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관련자들 체포해 갔다 그랬잖아요. 예, 체포했습니다. 네. 자, 올해 초였죠. 안락사가 합법인 이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던 드리스 판 아흐트라는 부부가 지금 나이가 93세 정도 되던 동반 안락사 부부가 함께 안락사를 선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리스 판 아흐트 전 총리가 2019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그 휴유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예. 그리고 역시 부인도 역시 나이가 비슷한데 건강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마지막을 함께 했다. 라고 네덜란드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처럼 그러니까 70년을 함께 산 90대 총리 노부부 사례가 나오면서 지금 네덜란드에서 2020년에 13쌍 보고된 이후 2021년 16쌍, 2022년 29쌍 이 동반으로 같이 돌아가시는 이런 사례가 증가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덜란드 2002년에 최초로 이제 안락사법을 합법화했는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교통 겪고 있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살피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022년 기준으로 8,720명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나 많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이거 이제 합법화된 나라니까. 합법화된 나라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90 넘고 100살 되고 이 정도 됐을 때 충분히 살았을 때 부부가 함께 그러니까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동반 안락사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좀 해봤거든요. 예. 자, 여기서 근데 좀 질문이 있는 게 우리가 왜 흔히 안락사라는 말도 쓰고 존엄사라는 말도 쓰잖아요. 이게 혹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명확하게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락사라는 것은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 의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영양분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안락사라고 합니다. 예, 충분히 앞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러니까 죽이는 그거는 거죠. 이제 예. 그 안락사는 사실 이제 그 앞으로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은 없지만 예, 충분히 없지만. 어느 정도는 더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치명적인 인류를 약물을 주입하는 앞당기는 거죠. 방법으로 예. 죽음을 앞당기는 것. 예. 근데 존엄사는 예.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예. 예.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나 이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누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 예. 이걸 존엄사라고 합니다. 우리 왜 인공호흡기 이렇게 떼고 이런 거. 떼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해서 존엄사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아, 예. 시행되고 있고 또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훗날 혹시나 내가 투병 과정에서 수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 서약한 사전의 의향서 작성자도 200만 명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회생 가능성 없는 상태에서 온몸에 기이장치 주황주황했고 뭐 그렇게 살지 않고 존엄하게 품위 있게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말기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 말기 환자가 죽음을 편안하게 품위 있게 맞고 또 간병하는 가족을 배려하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안락사를 선택하지만 사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생명을 그렇죠. 다루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7월 5일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이 조력 사망, 일명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사실은 지난 2022년 6월 달에 안규백 의원이 이 법을 발의했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력 존엄사 심사위원회 신청하고, 또 이건 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사위를 설치하고, 그래서 그걸 심사를 받고 1개월 뒤에 본인이 담당 의사, 전문의 2명, 희망한다 의사 표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의사들은 이제 자살방조죄 적용해서 제외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이, 그것도 이 정보가 유출되면은 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법이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21대는 폐기가 됐죠. 이번에 어떻게 통과가 될런지는 좀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내부에서도 뜨거운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존엄사, 안락사 이 찬성 논리부터 좀 알아볼까요? 일단 찬성 논리의 핵심은 말기 환자들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하에서 임종 환자에 한해서 연명 치료 연장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되 이걸 적극적으로 하자. 이건 가족들이 겪는 간병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환자 스스로 고통에서 해방될 환자의 권리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그 반대 입장, 반대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주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칫 생명 포기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력 사망이 이게 합법화된다. 이 유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자칫 저소득자, 미성년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주노동자, 초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포기를 권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처럼 뭐 이렇게 존엄한 삶을 살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선택지 없이 벼랑에서 떠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죽고 싶다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나 간절하게 살고 싶어라는 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존엄한 죽음보다는 존엄한 삶이 우리에게 더 긴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반대자들의 핵심입니다. 양측 입장을 다 들어봤는데 다 맞는데 어떡하죠? 그렇죠. 다 맞는 양측 다 말이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층에게는 이게 혹시나 그 자신의 생명을 좀 포기를 권하는
예. 그런 사회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반대 입장 말씀을 예. 주셨네요. 자, 이게 뭐 어떤 게 옳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 안락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2002년도에 법적으로 네덜란드가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했고요. 뒤를 이어서 2002년에 벨기에도 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연방 국가다 보니까 주별로 1997년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주별로 안락 또는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고, 네. 캐나다는 이제 2016년에 허용을 했는데 2023년에 최초로 정신질환자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안락사 허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안락사나 조력사망을 도운 의사나 가족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다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길을 터준 나라들이 2019년에 이탈리아, 2020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2024년에 에콰도르가 이에 해당하고요. 예. 현재 금하고 있는데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두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바로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치열하게 찬성과 반대 논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서방 선진 국가에서 이런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이 안락사나 조력 자살 입법화에 대한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 76%가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을 입법화하는 게 찬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76%나요? 예. 서울대병원 윤영호 연구 교수팀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살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76%가 찬성한다고 나왔거든요. 예. 찬성 이유는 뭐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 고통받다가 죽게 되니까 예. 나도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 이유도 있죠. 당연히 생명 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44.4%. 예. 자기결정권 침해 15.6%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윤 교수팀이 2021년에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2008년과 2016년에 똑같은 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50% 정도의 국민이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했는데 이게 2022년 오니까 약 1.5배 높은 76%에 찬성했다는 거죠. 상당히 높아졌네요. 앞으로 더 찬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네, 추세가. 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 76%나 4분의 3이나 4명 중 3명이나 찬성한다. 고통받으면서 굳이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누구나 다 고민해 봐야 할 우리 자신의,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자, 게다가 내일 10월 2일은 정부가 정한 법정 기념일로 노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품위 있는 마지막을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